보이게 된다면 개인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적어도 매출과 함께 움직이는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셀트리온 녹화해 볼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좀 20만원대 돌파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였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시장 내에 투자자들이 조금씩 반응해주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기관들만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관들만의 매집세로 20만원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그만큼 힘이 세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달라붙을수록 그 파급력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죠. 자금이 모일수록 주가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들을 조금 이용해 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셀트리온을 만약 공략을 하실 거라면 혹은 공략을 한 상태인데 비중을 못 늘리고 있다면 반드시 외국인과 개인들이 보다 더 많이 달라붙기 이전에 해야만 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고요. 그러한 타이밍을 잡는 방법과 그러한 방법에 대한 경우의 수들, 그 경우의 수들 보면서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정리해둔 공략법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오늘 셀트리온의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셀트리온이 왜 더 올라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우리는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말씀드릴 공략법까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3공장을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 어떤 상태가 발생을 하느냐? 지금 이 세포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잖아요. 이 바이오시밀러로서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포 배양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세포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들의 대부분은 이 셀트리온에서 연구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세포 배양을 토대로 하는 그 공장 중에서 이 3공장, 세 번째 공장이 완공을 코앞에 두면서 셀트리온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이 세포 배양 공장을 만들 수가 있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약품을 제조할 때라던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즉 물량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뻗어나간 형태를 보게 되면 위로는 캐나다로, 안쪽으로는 이제 미국 FDA 임상을 승인을 받게 되면서 양쪽으로 미국 관문을 퉁퉁퉁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 FDA 승인 받고 여기서 판매까지 모듈이 다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셀트리온의 예상 매출이 과연 얼마나 늘어날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셀트리온의 진펜테라를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이 진펜테라가 유럽에선 이 램시마라고 하는 약품이죠. 램시마 SC라고 하는데 이 램시마가 유럽에서 얼마나 팔렸는지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팔았을 때 얼마나 팔릴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현재 램시마는요, 유럽에서는 완전 자타공인 1순위 약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램시마 자체의 제형을 변경해서 낸 게 진펜트라이기 때문에 이 진펜트라는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램시마는 투약하는 방식이 정맥주사였는데 셀트리온이 램시마를 개량할 때는 이를 피하주사, 즉 팔이나 엉덩이에 주사를 한 대 맞으면 끝나는 형식, 간단하고 약품을 천천히 흡수하게 만들면서 부작용을 없애는 식으로 개발해서 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와 그리고 좋은 효과를 말미암아 많은 매출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게 되면 이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진펜테라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었는가? 진펜테라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미국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IBD 적응증에 대해서만 처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임상 3상에 뭐에다 넣었느냐?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넣었다. 근데 이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처방이 되게 될 경우 예상 시장이 얼마나 드느냐? 여기 적어놨습니다. 약 53조가 넘는 시장 규모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엄청나게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약품이고 이미 유럽에서는 인증을 받고 있는 약품이기 때문에 이보다 좀 개량이 되어 나온 진펜테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예상이지만 판매 금액이 현재 셀트리온의 매출을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이제 53조 시장에 나선다는 얘기는요, 현재 셀트리온의 매출이 1.6조 원, 1조 6천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얘 단일 매출만 가지고도 이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셀트리온을 계속 사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블록버스터급 약품을 가지는 거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K바이오 제약,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기업들 중에서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FDA의 문턱을 넘은 것 또한 10개가 채 안 되는데 10개 기업이 채 안 되는데 이 중에서 블록버스터급 하나에 1조 원 이상의 단일 약품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약품이 있었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최초의 업적을 누가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셀트리온이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셀트리온이 비록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 기업의 중후,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요, 삼성바이오처럼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우리 안전합니다, 우리 무조건 성공합니다, 우리 삼성입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없지만, 셀트리온은 이 제약바이오 코스닥에서 시작해서 코스피로 넘어올 때까지 많은 레시피들을 만들어냈고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시장에 넘어가서도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개인들과 외국인들은 매수하지 않고 있을까? 이건 아직까지도 이 제약바이오 비전에 대한 문제예요. 이 제약바이오는요,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형태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개발과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CDMO로 나뉘어져 왔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왔어요. 이때까지는 신약 개발 기업들이 줄을 잃었고요. 신약 개발 기업들의 실패 또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의 비전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질 리가 없겠죠. 단기간에 그러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고 이 세 가지 업종 중에서는 바이오 시밀러가 가장 미래지향적이면서 이 미래지향적인 것을 잘 이용할 줄 아는 게 바로 셀트리온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미국에서는요, 이 바이오 시밀러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이 문턱 낮아지는 미국 바이오 시밀러 규제, 삼성 에피스나 셀트리온에게 수혜가 기대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셀트리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임상 3상 놓고 있죠. 류마티스 관절염, 진펜트라에 대해서요. 이거 승인 받게 되면 요거까지 포함해서 53조 원 시장에 나간 거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승인을 받을 때 역시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이 진펜트라만 임상을 놓고 있느냐? 아닙니다. 진펜트라 포함해서 총 3가지 임상을 놓고 있고요. 각 분야에서 자리를 조금씩만 잡아주더라도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현재 셀트리온의 매출보다 많은 매출이 그 약품들에서부터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근거들을 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바이오시밀러 지침 개정안이 의견이 수렴이 되면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임상시험 기간이나 비용이 줄어서 출시를 앞당겨서 더 빨리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 제대로 발을 내밀고 있는 게 셀트리온 그리고 유한양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는요. 자, 이 중에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암 억제제로 가기 때문에 여긴 좀 특수한 경우이죠.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범용적인 다른 의약품들까지 활용을 해서 매출을 긁어 모으려고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비전들이 있고 지금 미국 또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이냐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 견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상장하거나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약품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약품들에 대한 신뢰도를 나는 가질 수 없다. 생물보안법까지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문을 여는 이유는 경쟁력을 확실히 자기네들이 앞서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걷어차버릴 필요가 없겠죠. 중국이 뭐라고요? 물론 중국도 우리에게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주고 HLB라는 기업도 역시나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것보다 좀 다이렉트로 미국으로 뻗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바로 뻗어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니까 이런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셀트리온은 앞으로 차고 매출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다. 근거 있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러한 매출이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방향을 꺾어 올리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면 개인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적어도 매출과 함께 움직이는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지켜봐야 될 것은 현재 주가가 그래도 너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잡고 싶은데 고점에서 잡았다가 빠지면 어떡합니까? 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셀트리온은 항상 그래왔기 때문이에요. 올라가더라도 빠지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물렸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혹은 보수적으로 활용하고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타이밍을 잴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찍은 이 제약바이오 종목 영상 수만 거의 한 20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공략법은 제가 말씀드리는 시그니처 공략법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공략법을 영상에서 원래 공개를 다 했었었는데 공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이제 일반인 분들이 보고 참고하는 거야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 외에 뭐 유튜버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된다는 겁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이 공략법은 반드시 채팅방에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채팅방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또 부담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입장하신 분들께는 이 공략법 무조건 다 무료로 말씀드릴 겁니다. 채팅방은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 셀트리온이라고 문자를 남기시는 분들께만 입장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보내신 분들께 다시 한번 100% 무료로 알려드리겠다는 점을 강조드려보면서 이 공략법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자, 여기 추가적으로 이 셀트리온의 대응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총 3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린 종목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이를 정리하고 싶을 때, 이만큼의 수익이 난다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내가 단기라든가 스윙, 장기, 기간을 좀 정해놓고 매매하는 것을 선호하실 때, 혹은 아직 내 포트에 종목이 없는데 이러한 종목들, 튼튼한 종목들을 한두 개 정도 끼워놓고 안정적으로 올리고 싶다,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종목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마음에 들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매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라 말씀을 해보면서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뭐 SK나 뭐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밀,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 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 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렇게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방향이 위로 꺾여 올라가는 상태이고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은 얼마 전에 나왔던 서킷 브레이크나 이제 합병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셀트리온 쳐다보고 있다가 진입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아 버리면 말 그대로 닭 쫓던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비유한 거니까 화내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이슈를 알고 비전을 알고 있을 때, 더군다나 셀트리온이 제약바이오의 부흥을 열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잡지 않더라도 항상 포트에 넣어놓고 혹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체크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왜 셀트리온 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이슈를 파면 팔수록 알게 될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이 공략법까지 보시게 된다면 더욱더 이해가 많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셀트리온이라고 문자 남기셔야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고 많은 문자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줄이고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